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 과정을 맡게 된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 강수민입니다. 자, 오늘은 애완동물 미용 안전위생관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미용숍 위생관리하기에서 미용숍 위생관리 점검과 또 미용숍 위생 관리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요. 우선 여기서 내용을 이어가야 되는 내용이 좀 있어서 그 다음 내용으로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필요지식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필요지식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야 다음 이제 수행 내용과 그다음에 수행 순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지난 시간에서 조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 우선 필요 지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소독은 질병의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한 미생물을 파괴하거나 불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 소독은 비병원성 미생물을 파괴하지 않으므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이다. 자, 소독의 방법에는요, 화학 제품을 이용한 화학적 소독이 있고, 또 끓는 물을 이용한 자비 소독이 있고, 또 빛을 이용한 일광 소독이 있고, 또 자외선을 이용한 자외선 소독, 또 증기를 이용한 증기 소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고압 증기 멸균법에 대해서 그 기계를 사진으로 그때 이제 봤었는데요.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화학적 소독제의 종류에는요, 계면활성제랑 과산화물, 알코올이 있는데, 자, 우선 계면활성제는 우리 친수성기와 소수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고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 그런 소독제고요. 이게 지금 우리 계면활성제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샴푸나 세제, 뭐 이런 비누 이런 거에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과산화물은요, 산화력으로 살균 소독을 하고 산소와 물로 분해돼서 잔류물이 남지 않는다. 또 알코올은요, 알코올은 주로 에탄올을 사용하며 또 알코올은 물과 70%로 희석하였을 때 넓은 범위의 소독력을 가진다. 자, 그 다음 차염소산 나트륨과 또 페놀류와 그 다음에 크레졸이 있는데요. 자, 차염소산 나트륨은 우리 락스 성분으로, 락스를 생각하면 되겠죠. 기구 소독이나 또 바닥 청소, 또 세탁, 또 식기세척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놀류는요, 거의 모든 세균을 불활성화시키고 살충 효과도 있지만 바이러스나 아포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 크레졸의 독성은 페놀류와도 같은 정도이지만 소독 효과는 3배에서 4배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수행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수행 내용은 미용숍의 청소기 소독하기 안전 유의사항은 진공청소기의 소음은 동물들을 불안하게 하므로 가능하면 동물이 없을 때 사용한다. 진공청소기 되게 그 소리 많이 위험하다고 했었어요. 특히 이제 미용숍에서 쓰는 거는 굉장히 업소용이라 또 큰 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흡입력이 좋으니까 소리가 굉장히 또 크겠죠. 그래서 동물이 없을 때 사용하고 뭐 아니면 뭐 대기장에 넣어놓고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진공청소기를 동물 가까이 사용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고, 자, 그다음 청소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큰 쓰레기를 제거하고 청소기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청소기를 사용하는 곳에 물기가 있으면 흡입력이 약해지므로 미리 닦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털을 흡입하면 청소기가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소독하기 전에는 미리 청소를 해야 소독 효과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저분한 거 청소 다 하고 뭐 버릴 거 버리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다 닦아낸 것에 소독제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마른 휴지나 뭐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 소독제를 사용하기 전에 제품 라벨에 명시된 사용 방법을 확인하고 명시된 희석 비율로 희석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여러 소독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살균력이 감소되거나 유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섞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소독제 중에는 인화성을 띠는 것이 많으므로 콘센트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떨어진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소독제는 빛에 의한 분해를 방지하거나 또 안전을 위해 다른 용기에 임의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 덜어서 사용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차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할 때에는 염소가스가 발생하므로 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안 되며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화학적 소독제 중에서는 점막, 눈, 피부에 자극적인 것이 많으므로 사용할 때에는 고무장갑이나 마스크 또 긴 팔 옷을 입고 작업하는 것을 추천하고 가능하면 보호안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희석한 소독제는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다음 수행 순서입니다. 미용숍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청소하고 소독한다. 자, 미용숍의 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소독한다. 바닥은 동물의 털과 배설물로 오염되기 쉬우므로 수시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미용숍 바닥 수시로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장도 마찬가지죠. 작업장 바닥도 청소 수시로 해야 된다는 거. 또 청소 도구와 소독 재료를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에 큰 쓰레기 등 오염물을 먼저 버리고 빗자루 이용해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기 전에 위와 같이 먼저 청소를 하면 진공 청소기가 막히는 일이 적어진다. 또 물기가 있으면 미리 닦고 또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하고 또 손잡이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먼지, 털, 쓰레기를 잘 흡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공 청소기를 사용한 후에는 전기선을 잘 정리하고 또 청소기의 거름망을 비워줘야 하고 또 진공 청소기의 거름망은 주기적으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서 관리합니다. 또 바닥을 세제와 물로 닦아야 합니다. 유기물이 있으면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제 등을 이용하여서 닦아준 후에 물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닦아줍니다. 자, 알맞은 소독제로 소독해야 하고 또 사용한 청소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한 후에 제자리에 정돈해 두어야 합니다. 자, 작업 테이블을 수시로 청소하고 소독한다. 우리 작업 테이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발바닥 바로 닿는 부분이고 피부 바로 닿는 부분이니까 자, 동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전에 테이블 위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자, 핸드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작업 전과 작업 후 수시로 청소해야 되고 자, 알맞은 소독제로 소독해야 하고 그다음 사용한 청소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한 후에 제자리에 정돈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물 올려놓기 전에도 미리 다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해야 되고 미용 중에도 해야 되고 그다음 다 끝난 후에도 또 소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계속 소독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작업 테이블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케이지를 수시로 청소하고 소독한다. 동물이 대기하는 케이지는 동물이 퇴실할 때마다 청소한다. 우리 어떤 데는 막힌 공간에 마음을 애가 안정을 찾는다 이래가지고 호텔을 계속 그렇게 가둬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애들이 계속 거기에만 들어가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씩 막 있던 애들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소독 완벽하게 해줘야 되겠죠. 너무 오래 머문 곳에는 또 그 아이 또 체취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케이지는 붙박이처럼 붙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뭐 입원실이나 뭐 아니면 호텔장이나 막 이렇게. 그래서 동물이 대기하는 케이지는 퇴실할 때마다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해야 되고 자, 케이지의 바닥뿐만 아니라 내부 벽면이나 천장 또 문, 잠금 장치 모두 확인해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또 알맞은 소독제로 소독을 해야 하고 또 소독이 끝나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사용한 청소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한 후에 제자리에 정돈해 두어야 합니다. 자, 목욕조와 싱크대를 청소하고 소독한다. 목욕조 주변은 물기 때문에 미끄러움으로 수시로 마른 걸레질을 해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또 일주일에 2회 이상 세제를 이용해서 거친 솔로 청소를 합니다. 근데 굳이 욕조에 또 거친 솔이 우리 그 전에는 사용하던 욕조들이 다들 스텐 욕조였어요. 우리 무슨 싱크대 욕조 같은 거. 그래서 항상 거친 솔을 많이 사용했는데 굳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뭐 오닉스 욕조도 있고 그리고 보통 뭐 이렇게 색이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거친 솔은 조금 사용을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우선 지금 뭐 여기서는 거친 솔로 청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 그 병원 안에 있는 동물병원 안에 있는 뭐 싱크대다 욕조도 거의 다 거의 스텐 욕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책에든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맞은 소독제로 소독을 해야 되고요. 또 사용한 청소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한 후에 또 제자리에 정돈해 두어야 합니다. 자, 카운터 및 고객 대기 공간을 청소하고 소독한다. 카운터와 고객 대기 공간의 테이블과 의자 위를 정리하고 표면에 먼지를 제거하고 물걸레질로 하여 청소를 한다. 자, 바닥은 하루 1회 이상 청소하고 또 동물의 배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청소한다. 알맞은 소독제로 소독한다.
자, 수시로 작업장의 실내 공기를 환기시킨다. 환풍기를 돌려서 실내 공기를 수시로 환기시킨다. 우리 환풍기는 얘기했죠. 환풍기 돌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창문. 자, 출입문이나 창문을 이용한 환기는 동물이 밖으로 도주할 수 있으므로 동물이 없는 시간이나 동물을 안전하게 케이지에 넣은 후에 환기시킨다. 솔직히 그 출입문 환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창문은 거의 뭐 도주할 확률이 없는 곳으로 뭐 방충망 되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높게 있는 곳, 동물이 뛰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없게끔 높게 있는 그런 창문을 열어서 수시로 환기하면 괜찮죠. 그리고 이제 뭐 작업할 때는 이제 또 창문 열어놓으면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또 안에 들릴 수 있어서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계속 창문을 열어놓고 작업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청소할 때는 창문은 수시로 열어갖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험하지 않는 상황 내에서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 내용입니다. 자, 미용 도구 소독하기. 금속 재질의 도구는 부식이 위험이 있으므로 물에 오랫동안 담그지 않는다. 자, 그리고 소독제. 소독제는 도구의 재질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그러니까 소독제 할 때도 뿌린 다음에 금속 재질에는 소독제 뿌리고 완벽하게 건조해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이제 부식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소독제를 적용하여서 소독할 때는 제품의 설명서에 명시된 희석 배율에 따라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미용 도구를 자외선 소독기에 넣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독제를 먼저 뿌리거나 아니면 뭐 털어내거나 아니면 뭐 세척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항상 그런 다음에 소독기에 넣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할 때는 소독하고 싶은 부분이 램프 쪽을 향하여 두도록 한다. 자, 그래서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할 때 미용 도구를 포개어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최대한 펼쳐 놓는다. 미용 도구가 더러워지면 즉시 세척하고 소독하여 오염물이 말라붙지 않도록 한다. 클리퍼 날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위의 방법으로 세척하고 소독한다. 그래서 건조 잘 시켜주고 그다음에 윤활유 잘 뿌려주지 않으면 부식되고 그다음에 마모돼서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소독을 자주 하는 건 괜찮지만 항상 젖은 상태는 피해야 된다는 것, 또 소독제 뿌렸을 때도 항상 건조시켜줘야 된다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순서입니다. 자, 미용 도구를 세척하고 소독한다. 일반적인 미용 도구를 세척하고 소독한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그다음에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한다. 세척액과 소독제를 도구의 재질에 맞춰 선택하여 준비한다. 부드러운 재질의 세척용 솔로 도구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척한다. 왜 가위 같은 거는 잘못하면 기스 가잖아요. 날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수명이 많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걸로 솔로 손상되지 않도록 세척을 해야 됩니다. 또 세척 후에는 미용 도구에 잔여물이 없도록 충분히 헹구고 그 다음에 알맞은 소독제로 소독하거나 또 자외선 멸균기에 노출시켜서 소독한다. 자,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자, 빗을 세척하고 소독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 이 뒤에 또 브러쉬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빗은 우리 콤 있잖아요. 일자빗. 뭐 일자빗이나 아니면 뭐 꼬리빗이나 하는 그런 그냥 일자로 생긴 빗.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지금 이제 올린 것 같은데 우선 빗을 세척하고 소독한다에서는 자,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한다. 또 세척액과 소독제를 도구의 재질에 맞춰서 선택하여 준비한다. 또 빗에 엉킨 털이나 자, 이물질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살균, 비누나 중성세제를 조금 풀어준다. 위에 준비한 물에 빗을 담그고 부드러운 솔로 구석구석 닦는다. 빗을 꺼내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고 깨끗한 수건이나 종이타올을 대고 물기를 없앤다. 알맞은 소독제로 소독하거나 자외선 멸균기에 노출시켜 소독한다. 자, 그 다음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완전히 건조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우리 브러쉬는 뭐가 있었죠? 슬리커 브러쉬하고 그 다음에 핀 브러쉬가 있었죠. 자, 그거는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고 또 세척액과 소독제를 도구의 재질에 맞춰서 선택해서 준비하고 또 브러쉬에 엉킨 털이나 이물질을 먼저 제거한다. 또 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또 미지근한 물에 살균 비누나 중성세제를 조금 풀어주고 또 위에 준비한 물에 브러쉬를 담그고 부드러운 솔로 구석구석 닦는다. 브러쉬를 꺼내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고 깨끗한 수건이나 종이 타올에 대고 물기를 가볍게 털어준다. 되어 있죠.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또 드라이어 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건조시킨다. 충분히 건조 안 시키면 이것도 다 부식되죠. 우리가 다 그 핀이 다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다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건조시켜야 된다는 거고, 자, 알맞은 소독제로 소독하거나 자외선 멸균기에 노출시켜서 소독을 한다. 또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자, 그다음 가위와 발톱깎이 세척하고 소독한다. 자,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한다. 세척액과 소독제를 도구의 재질에 맞춰서 선택하여 준비하고,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 있으면 휴지 등으로 미리 제거한다. 자, 그다음 미지근한 물에 살균 비늘을 좀씩 풀어준다. 위에 준비한 물에 가위 또는 발톱깎이를 담그고 부드러운 솔로 구석구석 닦는다. 자, 가위 또는 발톱깎이를 꺼내 흐르는 물에 헹구고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준다. 알맞은 소독제로 소독하거나 아니면 자외선 멸균기에 노출시켜서 소독을 합니다. 특히 부드러운 천이나 솜에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후에 날 부분을 깨끗이 문지른다. 자,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는 플라스틱 보관함이나 가위집 등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에 둔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정석대로 지금 소독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 다 생략할 수 있는 소독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무해가지고 뿌릴 수 있는 소독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소독제로 이제 소독을 하고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이제 넣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물에다 소독해서 이거는 이제 표준으로 정석으로 지금 이제 소독한 과정을 그대로 이제 겪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론은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나중에 하실 때는 그냥 그 소독제 이렇게 뿌리는 소독제가 있어요. 분사하는 거. 그거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소독제 뿌리고 나서 완벽하게 건조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외선 소독기에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적신 후에 날 부분을 깨끗이 문지른다. 그리고는 가위는 윤활제 뿌려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발톱깎이는 윤활제 뿌리면 안 되고 가위는 뿌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퍼 몸체를 세척하고 소독한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장갑을 끼고 작업한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지금 수행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직접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대로 이제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번거롭지만 계속 같이 이제 학습하면서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클리퍼 몸체예요. 몸체는 전기선이 바로 이제 안에 그 전기랑 뭐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몸체를 세척하고 소독한다. 손을 씻은 후 장갑을 끼고 작업하고, 세척액과 소독제를 도구의 재질에 맞춰 선택하여 준비하고, 신문지나 수건을 깔고 그 위로 털이나 이물질이 떨어지도록 한다. 클리퍼 날을 분리하고, 또 클리퍼 몸체에 낀 털을 제거하고, 이런 뭐 클리퍼 몸체에 뭐 낀 털은 우리 뭐 솔 같은 걸로, 작은 솔 같은 걸로 이제 제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클리퍼 사면 안에 청소할 수 있는 뭐 이런 솔 같은 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빼서 이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클리퍼 몸체의 바깥 표면을 알맞은 소독제로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정해진 장소에 보관을 한다. 자, 클리퍼 같은 경우는 이거 들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선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뭐 액이나 뭐 이런 물 같은 거 잘못 들어가면 이거 아예 클리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완벽하게 건조 꼭 시켜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퍼 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한다. 세척액과 소독제를 도구의 재질에 맞춰 선택하고 준비한다. 신문지나 수건을 깔고 그 위로 클리퍼 날의 털이나 이물질을 털어내서 날에 낀 털을 제거한다. 자, 클리퍼 날 전용 세척제를 이용하고 세척하고 알맞은 소독제를 뿌려준 후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준다. 만약 전용 세척제가 없으면 알코올 등에 잠시 담근 후에 꺼내어 부드러운 천으로 닦는다. 또는 자외선 멸균기에 노출시켜 소독한다.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는 클리퍼 오일, 클리퍼 날에 도포한다. 그다음에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이거 클리퍼 오일 꼭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분사해갖고 해도 되고 도포해서 보관해도 되고, 항상 클리퍼 날 항상 저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겸자를 세척하고 소독한다. 우리 겸자는 뭐였죠? 깃털 뽑는 도구였어요. 우리 그 기자재 관리에서 보는 도구에 대해서 나왔을 때 우리 그 도구를 점검하고 막 이런 거에서 도구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집게였는데 그것도 우리 그 깃털을 뽑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귀에다가 이어 파우더를 넣고, 그래서 이제 잘 보이도록 해서 겸자로 찝어서
세척 겸자를 찝어서 깃털을 뽑는 도구였죠. 그래서 겸자가 우리가 뭐 유구형 겸자 있었고 무구형 겸자 있었죠. 그다음에 곡선 겸자 있었고 그다음에 일자 겸자 있었고 직선 겸자 있었고 우리 이렇게 있었어요. 저 기억들 하시는지 조금 또 갑자기 뭐 가위 발톱깎이 막 이런 덜 낯선데 겸자 이런 갑자기 낯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겸자는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또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한다. 세척액과 소독제를 도구의 재질에 맞춰 선택하여 준비한다. 눈에 보이는 이물질, 자, 털, 뭐 귀지, 각질, 이렇게 깃털 뽑았으니까 막 저런 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막 그런 거 있어요. 귀 안이 되게 좀 안 좋거나 좀 지저분한 애들은 막 시꺼먼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또 겸자에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이제 휴지 등으로 미리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 살균, 비누 조금 풀어주고 그리고 위에 준비한 물에 겸자를 담그고 부드러운 솔로 구석구석 닦는다. 우리 그 유구형 겸자에는 홈이 파져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 구석구석 잘 닦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겸자를 꺼내서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고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줍니다. 자, 알맞은 소독제로 소독하거나 자외선 멸균기에 노출을 시켜서 소독을 합니다. 자,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자, 이거는 윤활제 안 뿌려줘도 되는 거예요. 겸자 잘 건조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기에 소독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그 대신 이제 건조만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괜히 윤활제 뿌렸다가 나중에 더 쓰기 힘들어지니까 뿌리면 안 되는 거. 발톱깎이하고 겸자는 안 뿌려요, 윤활제.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작업자의 위생 관리하기예요. 우리 안전위생관리 중에서 애완동물의 안전위생관리 부분 중에서 우리 능력단위 수준 3수준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부분 중에서 안전교육하기 했었고 그다음에 안전장비 점검하기 했었고 그다음에 미용숍 위생관리하기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작업자의 위생, 이제 작업자가 깨끗하게 관리 잘해서 청결하게 일에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자 위생관리하기입니다. 자, 다음 작업자 위생 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자 위생 관리하기. 자, 작업자 위생 점검 및 관리 학습 목표입니다. 미용 작업을 할 때는 청결과 위생을 위한 작업자 위생 관리 점검 항목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애완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는 소독제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우리 또 위해 있죠. 위험한 거,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독제에 위험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종류 우리 파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의 질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자의 손을 수시로 세척,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애완동물의 안전사고와 질병 감염 방지를 위해서 작업자의 손톱을 수시로 관리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작업복과 작업자용 신발을 수시로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손톱 관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손톱 밑에 뭐 깃털 뽑거나 다른 아이들 만지다가 피부병 있고 뭐 감염된 아이를 만졌는데 그 손톱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그대로 또 다른 아이한테 만지면 이 손에서 바로 이제 전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청결 유지해야 되고 관리하고 청결 유지해야 합니다. 자, 필요지식입니다. 작업자의 위생관리 점검 항목. 자, 애완동물의 미용을 할 때 청결과 위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자 위생관리 항목을 점검합니다. 자, 손과 손톱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손과 손톱이 손에서 이제 손톱 사이에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애완동물 미용은 장시간 손으로 하는 작업으로 손과 손톱의 위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손톱 밑에는 이물질이 끼어 있어서 자, 세균이 쉽게 번식하고 또 동물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짧고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 작업의 특성상 손으로 여러 동물을 다루므로 작업자 자신을 보호하고 또 전염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과 손톱의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머리입니다. 헤어. 자, 작업자의 헤어스타일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작업 중 머리카락이 끼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동물이 머리카락을 물어뜯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로 단정히 묶는 것이 좋다. 자, 우리 그 머리는요, 머리 풀어헤치고 막 미용하다가 이제 강아지 막 말 안 듣는 애 와가지고 클리핑 막 하다가
얘 막 발버둥 쳐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미용하다 딱 보면은 하얀 강아지인데 머리카락 확 이렇게 뭉태기로 떨어져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내 머리 이제 클리핑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절대로 작업할 때는 머리 꼭 묶고 단정하게 묶고선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안전사고 예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 어린 동물들은 머리카락 이렇게 보면 갖고 노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물어 뜯고 잡아 당기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모두 이제 단정하게 묶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동물의 보호자와 직접 대면함으로 머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단정함이 중요하겠죠. 단정함이. 그래서 처음 보호자 대면하는데 막 부시시 해가지고 나가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정함이 중요합니다. 손톱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입냄새 및 채취입니다. 동물의 후각은 매우 예민하므로 작업자의 냄새에 민감하고 행동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자극적인 냄새로 동물에게 흡입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얘기할 때 그 음주와 그 다음에 흡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술 냄새 정말 귀신같이 맡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냄새도 귀신같이 맡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후각이 예민해서 이 냄새로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많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후각이 예민한데 자기가 생전 처음 맡는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무서운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낯선 냄새에 얘네들이 또 반응을 또 보일 수 있어요. 민감하게. 그리고 또 이제 자극적인 냄새는 흡입성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또 작업자는 냄새가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흡연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금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담배 냄새 제거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작업자는 동물뿐만 아니라 동물의 보호자와 또 대면하고 상담해야 하므로 입냄새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요즘에 마스크 쓰니까 좀 괜찮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계속 마스크를 쓰고서는 우리가 생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신구입니다. 자, 작업 중에 착용한 장신구로 생기는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늘어지던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으로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웬만하면 다 빼고 하는 게 좋죠. 막 시계도 잘못하면 발톱에 긁혀갖고 기스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도 막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귀걸이 막 링귀고리, 엄청나게 큰 링귀고리 막 이런 거 잘못했다가 거기에 이제 발톱 걸리면 또 귀 찢어지는 또 상황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팔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그냥 완전히 그냥 링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사이에 구멍 사이로 뭐 체인 막 이런 데는 구멍 사이로 이제 발톱이 구멍 사이로 들어가서 끼거든요. 그래서 발톱이 계속 두꺼운 애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뭐 강아지가 작거나 또 뭐 자견들이나 이런 애들은 발톱이 되게 얇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사이로 끼게 되면은 뭐 팔찌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시계 기스 가고 뭐 귀걸이 다 빠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신구 너무 과하지 않는 거 착용을 해도 아니면 작업 중에는 빼놨다가 그리고 작업 끝나고 그때 이제 착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장신구의 또 문제점은 우리가 팔찌나 막 이런 거 했을 때 뭐 반지나 팔찌 막 이런 거 하고서 드라이를 했더니 이게 드라이 바람에 이게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팔찌는 완전히 뭐 우리 그 금속 재질로 된 팔찌가 별로 이렇게 하는데 예쁘긴 하지만 작업하는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다 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자격검정에서도 장신구 하나도 허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그 국가공인 자격 되기 전에는 그래도 적당한 장신구 이랬었는데 지금은 장신구 자체를 아예 허용을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허용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손톱도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뭐 매니큐어도 하나 못 바르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신구는 웬만하면 그게 더 작업에 다 이제 이게 작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또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웬만하면 안 하고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복과 신발입니다. 작업자는
장시간 동안 동물과 가까이 밀착하여 위치하므로 작업자의 복장과 신발은 동물의 털, 또 침과 배설물 등의 오염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복과 신발을 구비해서 착용한다. 우리 그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은 또 따로 놔두고 신고요. 그리고 이제 외출할 때 신는 신발은 또 따로 놔두고 신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밖에서 이제 막 이거 더러운 거 다 밟고 들어와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또 밖에서 신다가 또 들어와도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발은 구분해서 신어야 하고, 그리고 작업복 같은 경우는요, 우리 거의 그 까만 색깔 작업복 많이 입죠. 근데 일단은 털이 묻지 않으려면 재질이 일단 좀 털 잘 안 묻는 재질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수 재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 이제 목욕시키고 이럴 때 잘못하면 같이 막 다 젖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털 많이 붙지 않고 또 방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작업복은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막 앞치마까지 막 두꺼운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앞치마도 필요하면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또 작업복만 입고 또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재질은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또 그것도 소독하고 세척은 또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작업복은 그렇게 해서 방수되는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업복과 신발은 오염이 덜 되는 소재를 선택하고, 오염이 덜 되고 또 물과 가까이 작업하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걸로 선택한다. 그리고 뭐 우리 신발이나 작업복 막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닦으면 바로 닦일 수 있는 그런 재질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또 작업복은 1차적으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긴 형태의 상하이를 선택한다. 우리 작업복은 또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렇게 발에 긁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거를 입으면, 그러니까 저도 불편해서 짧은 건 많이 입기는 하는데, 만약에 짧은 걸 입게 되면 이제 강아지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발로 많이 긁혀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미용을 하다 보면 물리는 상처보다 긁히는 상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꼭 이렇게 물려고는 하지는 않는데 하기는 싫고 막 이럴 때 버둥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긁히는 상처가, 스크래치가 많이 난다 그러죠. 그래갖고 뭐 우리 뭐 찰가상도 일어나지만 스크래치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뻘겋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피가 나고 이러면 좀 상처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긴 작업복을 입으면 좀 괜찮죠. 그리고 또 바지도 작업복의 하의도 긴 걸 입어야 좋죠. 옛날에 반바지 입고 일하다가 저기 종아리 완전히, 지금 아직도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는 흉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뒷발로 애가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난 흉터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긁히는 상처가 굉장히 많으니까 작업복은 좀 긴 걸로 해야 좀 신체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짧은 거에 뭐 토시 같은 거 하셔도 괜찮고, 토시도 이제 뭐 방수되고, 그리고 또 재질이 또 털 잘 안 묻는 걸로 해서 사용하시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신발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오염물질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발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를 추천하며, 발가락 나오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슬리퍼도 발가락 나오는 슬리퍼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니까 굽이 높지 않고 발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신발을 착용한다. 근데 뭐 좀 요즘에는 그냥 무슨 그 슬리퍼, 앞에 막힌 슬리퍼 같은 걸 신긴 하던데, 그 신발이 편하다고 많이 신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오염됐을 때 바로, 신발 같은 경우도 오염됐을 때 바로 이제 뭐 물티슈나 이런 걸로 닦았을 때 바로 닦이는 거, 그런 재질이 좋겠죠. 아니면 뭐 천이나 막 이런 거는 해서 오염되면 바로 갖다 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 이제 재질을 잘 선택해서 골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내에서만 신어야 되고, 그러니까 작업장용은 따로 해놓고 구별해서 꼭 신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촉에 의한 주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은요,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감염되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 서로 전파할 수 있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까 인수 공통 전염병, 광견병 있었잖아요. 그 위험한 광견병.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지켜봐야 된다. 뭐 예방접종에 광견병 접종을 안 했으면 동물병원에 가둬놓고 지켜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견병 접종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아까 했었고요. 자, 그래서 애완동물 작업자들은 장시간 동물의 털과 피부를 직접 만지기 때문에 인수공통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질병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광견병입니다. 아까 광견병 얘기했었죠. 광견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성 바이러스성 뇌염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광견병 예방 백신 사업으로 그래서 왜 무료로 맞춰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어디 가면 무료로 맞춰주니까 어디서 모이세요 이러면 동네에서 이제 수의사들이 어디 수의사 해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루씩 가던가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 식으로 백신 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동물병원에 직접 가서 맞추면 그 시기에 맞추면 반값인가 아니면 뭐 돈 조금만 내면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 이제 할 때 가서 이제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물게 발생하지만 요즘에 그래서 드물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치명적으로 그렇지만 치명적이므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주로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교상과 상처 부위를 통해서 우리 침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톡에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선증입니다. 백선증은 곰팡이성 피부 질환인데요. 곰팡이 감염으로 인한 피부 질환으로 곰팡이에 감염된 동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미용기구 또 목욕조 등의 접촉으로 감염이 됩니다. 우리 곰팡이균도 되게 무섭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동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해서 털이 뽑히는 거죠. 이거는 털이 끊긴 게 아니고 뽑힌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균이 저렇게 돼서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물론 번지기도 하지만 저렇게 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이제 감염도 되고 저기에서 털이 또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저기에서 털이 난다 해도 털이 모질이 저쪽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러면 얼른 가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균, 백선증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또 지금 이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경우는 우리 학생 중에서도 이제 한 명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백선증에 감염이 됐어요. 근데 몰랐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학원에 가서 계속 수업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그걸 모르고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서는 이제 일을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얼굴 그 마스크 주변으로 이제 막 드라이하고 막 이러니까 얼굴 주변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갖고 피부과 갔다 왔는데 이제 곰팡이균이 생겼다. 이 일을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된 거죠. 피부과에서는 사람 우선이니까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어떻게든 하겠다. 막 이래서 이제 의논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갖고 제가 농담으로 이제 네가 너무 안 씻어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번지니까 무섭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백선증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인수공통이니까 사람도 무조건 그런 반응이 좀 있고 가렵거나 무슨 반응이 있다 하면 바로 가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선충입니다. 개선충은 옴진드기죠. 옴진드기는 피부 질환으로 대부분 동물과 직접 접촉해서 감염된다. 자, 이 질병은 개선충이 피부 표피에 굴을 파고 서식하므로 소양감이 매우 심하다. 우리 그 개선충의 옴진드기가 저도 이거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저야 뭐 20 몇 년 전에 이제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처음에 이제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번식장이나 이런 데서 농장에서 개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는 자견들이 오면 이제 몸에 막 이런 걸 달고 많이 와요. 그래서 왜 귀 이렇게 만지면 뒷다리 막 떨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안고 뭘 하고 있으면 여기서 딱 떨어지자마자부터 이제 막 이 팔이 간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되게 많이 간지럽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한테 이제 옮기긴 하지만 사람한테서 오래 살아남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치료로 이제 가능은 한데 그래도 옴진드기 되게 위험하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개선충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작업자가 매개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개체가 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면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 바로 소독하고 작업하기 전에 소독하고 얘 다 하고 나서 또 소독하고 그럼 소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가렵죠. 그래서 소양감이 매우 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충, 지알디아, 캠필로박터, 살모넬라균, 대장균 이 병원균은요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해서 옮겨지고 주로 입으로 감염돼서 사람과 동물에게 장염과 같은 소화기 질병을 일으킵니다. 자, 애완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는 이제 소독제를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옛날에는 약욕 같은 것도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주사로 치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피부 소독제의 종류입니다. 자, 알코올은 피부와 같이 살아있는 조직을 소독하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점막에 닿으면 자극적이므로 상처 부위에는 가급적 피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60에서 80%의 농도가 되도록 물에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자, 알코올 70%면 물 30%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아까 이 농도에 대해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지난 시간 수업할 때 농도에 대해서,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도 한번 나왔죠. 자, 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르엑시딘입니다. 클로르엑시딘은 일상적인 손소독과 상처 소독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 광범위 소독제이다. 그리고 동물병원 가면 클로르엑시딘을 희석해서 분무기에다 많이 담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클로르엑시딘 갖다가 이제 막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하게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격도 좀 저렴하고 알코올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보면 세균이 급격히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알코올보다는 소독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편이다. 자, 0.5%의 농도가 되도록 자, 물, 생리식염수와 희석해서 사용하고, 또 4% 이상의 농도는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0.5%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럼 99.5%지 물이 99.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희석해서 사용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4% 이상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고, 자, 또 동물에게는 귀와 눈에 독성을 나타내므로 이 부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도포 시에 거품이 나는 것이 특징이고, 또 산화력이 강하고 또 산소가 발생하므로 호기성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도에 따라서 피부에 매우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2.5에서 3%의 농도를 소독용으로 사용한다. 과산화수소 거의 우리가 가서 사는 거는 거의 다 이제 다 희석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원액이 아니고. 그래서 소독용으로 이제 바로 우리는 이제 희석되어 있는 거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사다가 쓰죠. 자, 그리고 이제 포비돈입니다. 포비돈은 세균, 곰팡이, 원충, 일부 바이러스 등 넓은 범위의 살균력을 가지고 주로 상처 소독용, 수술 전 소독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포비돈은 빨간 약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상처 나면 빨간 약 발라주는 그 빨간 약 소독제.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수술 전에 소독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또 알코올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상승해서 1에서 10%의 농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작업복과 신발을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작업복과 신발은 동물의 배설물이나 털 등의 오염 물질이 쉽게 묻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자, 소독하기 전에는 소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오염 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세제를 이용한 세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세정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소재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소독해야 합니다. 자, 열에 강한 소재의 작업복과 또 신발의 경우에는 자비소독이나 일반 소독, 우리 자비소독은 끓는 물에 소독하는 게 자비소독이죠. 그래서 또 일광소독은 햇빛소독이죠. 그 다음에 열에 약한 재질이거나 소독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화학적 소독을 사용해서 소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별로 이렇게 열에 강한 소재는 아닌데 작업복이 금방 이렇게 오그라드는 막 이런 소재들이 많잖아요. 이제 원단들이 거의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니까 자, 일단은 그렇고요. 자, 자비소독과 일광소독과 우리 삶으면 다 쭈그러들잖아요. 그래서 작업복과 신발 이렇게 자비소독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일광소독은 괜찮은데 자비소독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자, 수행 내용입니다. 작업자 위생관리 점검하기, 안전유의사항. 작업자는 동물과 장시간 접촉함으로 손과 손톱의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자, 작업자는 동물과 동물 보호자와 직접 대면함으로 입냄새와 채취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자, 작업자는 동물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머리를 단정하게 유지하고, 아까 부시시해 갖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랬고 단정하게 잘 묶으라고 했었어요. 자, 과도하거나 늘어지든 불필요한 장신구를 착용하였는지 다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작업복과 신발은 동물의 각종 털과 또 배설물 등에 노출이 되기가 쉽고, 또 이러한 오염물질은 질병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수행 순서입니다. 우리 수행 내용 했으니까 이제 순서 해야죠. 자, 작업자는 작업자 위생관리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한 달 단위로 작성하며 작업자 위생관리 점검 항목을 날짜별로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자, 작업자 위생관리 점검을 한 후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자 위생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작업자 위생관리 점검한 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면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작업자 위생관리를 다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작업자 위생관리 점검은 작업 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과 중에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복 같은 거는 막 2벌씩 3벌씩 갖다 놓고 갈아입는 게 좋겠죠. 바로바로 벗고 소독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작업 중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요. 자, 그다음 작업복 또는 신발 등의 손상 등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이사항의 내용을 기록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요것도 지금 우리 활용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작업자 위생관리 점검표의 예시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우리가 월별로 작성을 하지만 매일매일 월별로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작성을 하는 걸로 체크는 점검은 매일매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부록에 나오는 활용서식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내용. 자, 작업자 위생관리하기에 작업자는 동물과 장시간 접촉함으로 손과 손톱. 우리 아까 이제 작업복하고 신발 했으니까 이번에는 손과 손톱 해야겠어요. 그래서 손과 손톱의 위생 상태 수시로 점검하고요. 또 작업자는 동물과 동물 보호자와 직접 대면함으로 입냄새와 채취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작업자는 머리를 단정하게 유지해서 동물과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합니다. 자, 작업복과 신발은 동물의 각종 털과 배설물 등에 노출되기 쉽고 또 이러한 오염물질은 질병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작업복과 신발의 오염 부위에 화학적 소독제 적용하기 전에 소독제의 살균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을 우선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소독제 뿌리고 그런 내용이죠. 또 화학적 소독제는 라벨에 제시된 용법과 용량에 따라서 부식이나 그다음에 열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작업자의 손과 손톱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작업자는 애완동물 미용 작업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그 밖에 배설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청소한 후에는 식사 전후 또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후 또 흡연을 하기 전후에 반드시 손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 위생적인 손 씻기 이제 9단계인데요. 이거 이제 원래 이게 하나에 한 장에 지금 우리 학습부들에는 한 장에 그림이 9개가 같이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지금 다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보기 편하게. 그래서 자, 보시면 자, 먼저 흐르는 물에 손을 헹구고 충분히 적신 뒤에 충분한 양의 비누를 묻힌다. 자, 이게 9단계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 시간 되게 이걸로 지금 9단계로 하니까 시간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흐르는 물에 손을 헹구고 충분히 적신 뒤 충분한 양의 비누를 묻힌다. 자, 위생적인. 그 다음에 손바닥을 맞대고 여러 번 비벼준다. 자, 한쪽 손의 손바닥으로 반대쪽 손의 손등을 덮어서 깍지를 낀 뒤에 비벼준다. 또 반대 손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자, 손바닥과 손바닥을 맞대고 깍지를 낀 뒤 비벼준다. 그 다음 양손을 손가락이 맞물리게 잡은 뒤에 손가락을 비벼준다. 자, 한쪽 손으로 반대 손의 엄지손가락을 잡은 뒤에 돌려주며 문지른다. 반대쪽 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자, 손톱을 반대쪽 손에 손바닥을 대고 원을 그리며 문지른다. 우리 이 손톱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톱 이거 확실하게 좀 잘 세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쪽 손톱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자, 흐르는 물에 손과 손톱 밑을 충분히 헹군다. 그 다음에 마른 수건이나 종이 또 타올로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합쳐놓은 한 장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그리고 지금 되게 우리가 중요한 때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 위생이나 막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잘 따라서 이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작업자의 손을 소독한다. 부득이 손을 씻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작업장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작업장에 피부 소독제를 여러 곳에 준비한다.
자, 작업자는 수시로 피부 소독제를 직접 또는 솜에 묻혀서 사용하거나 전용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작업자의 손톱을 관리한다. 손톱 밑부분에 이물질 끼기 쉬우니까 또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일 좋은 거는 짧게 자르는 게 제일 좋죠. 짧게 자르고 그리고서는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리고 자, 손톱이 너무 길면 장갑을 뚫거나 또 동물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또 자주 손질해서 적당한 길이를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또 손톱깎이 또는 손톱 정리 도구 사용하고 준비를 항상 옆에 놔둬야 되죠. 그것도 그다음에 작업자의 손톱이 길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손톱을 짧게 정돈한다. 또 손톱 밑에 청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그리고 또 청결 상태 확인하기 힘든 네일 컬러와 동물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네일 액세서리를 자제한다. 우리 막 되게 찌단 거 해갖고 안에 하나도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자제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네일 했을 때 그 위에 막 그 심하게 막 이런 거 뭐 많이 하면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또 될 수 있어요. 자, 보면 왼쪽 사진은 바람직한 손톱의 상태고요. 자, 오른쪽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손톱의 상태인데 지금 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를 저렇게 위에다 붙여놓으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동물 털에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뭐 긁힐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자제를 해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자의 입냄새와 채취를 관리한다. 작업자는 동물의 보호자와 직접 대면하고 미용 상담을 장시간 동물과 밀접한 위치에서 작업을 하므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화장품과 향수, 담배 등을 자제하고 입과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작업자는 음식물을 먹은 후와 흡연을 한 후에는 3분 안에 또 3분 이상 뭐 또 양치질을 해야 된다. 뭐 또 양치질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각종 치과 질환 예방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입냄새를 제거를 실시한다. 우리 뭐 이렇게 막 뿌리는 것도 있고 가글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해야 될 때는 가글 같은 거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자, 또 매일 샤워해서 몸에서 최대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우리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도 매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아마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작업복과 신발을 위생적으로 소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 그다음 요것도 작업복과 신발에 동물의 분비물 같은 거 묻었을 때 바로바로 없애줘야 되는 거. 그다음 소독해야 되는 거. 그다음 냄새 제거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 작업복과 신발에서 오염된 것을 발견하면 오염 물질을 세제로 깨끗이 제거해야 하고 또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하염소산 나트륨 그다음에 알코올 등의 화학적 소독제를 적정 배율로 희석해서 오염 부위에 분무하거나 솜, 꺼즈 등에 묻혀서 닦아서 소독을 한다. 자, 작업복을 청결하게 세탁하여 관리한다. 작업복은 오염된 후에 매일 일과 완료 후에 작업복끼리 따로 분리해서 세탁물 보관함에 넣는다. 그래서 우리 뭐 두 벌, 세 벌은 있어야 자주 갈아입고 또 중간에도 또 벗고 갈아입고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탁이 완료되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건조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는 공간에 작업복을 보관한다. 자,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요. 우리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이제 쉬운 문제들로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시고 풀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종류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동물에 의한 교상 뭐에서 정답을 한번 골라보시면 자, 정답은 5번이죠. 종창은 신체 일부분이 곪거나 부어오른 것을 말한다. 종양이나 염증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거고 작업자에서 우리 발생하는 거 우리 교상, 화상, 전염성 질환, 상처 뭐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교상은 물리는 상처라고 그랬잖아요.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 우리 뭐 작업하다가 물릴 수도 있고 처음에 왔는데 바로 물릴 수도 있어요. 그거 다 교상에 들어가고 가벼운 교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심한 교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전기기구에 의한 화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동물에 의한 전염성 질환, 우리 피부성 질환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도구에 의한 상처, 뭐 가위 같은 거
가위 같은 데다 찔리거나 또 뭐 베이거나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자, 2번 다음 중 동물에 의한 전염성 질환으로 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것도 한번 골라보시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전염성 질환으로 바른 거 3번. 우리 동물에 의한 전염 광견병, 백선증, 뭐 개선축에 의한 가려움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기생충 감염, 저기 회충, 뭐 지알디아, 캐필로박터, 살모넬라, 대장균 등에 의한 소화기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자, 그러면 정답은 회충인데 홍역이나 감기나 장염이나 뇌염은 전염성 질환이 아니죠. 자, 그다음 또 다음 중 락스의 구성 성분으로 기구 소독, 그다음에 바닥 청소, 세탁기, 식기세척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화학적 소독제. 우리 이거 아까 뭐라고 했었죠? 우리 락스에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치아염소산 나트륨이죠. 자, 다음. 자, 다음 중 동물의 배설물에 의해서 옮겨지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닌 것은. 자, 딱 봐도 알겠다. 자, 다 한번 골라보시고, 그 다음에 자, 개선충이죠. 개선충은 옴 진드기로 인해서 피부 질환으로 바로 옮기는 거라고 했어요.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중 알코올로 소독 효과가 없는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아까 막 따로 분리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제일 센 균이라고 했었어요. 아무도 못 말리는 제일 센 균. 자, 아포죠. 아포는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다음 중 작업자의 전기 및 화재 안전 수칙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작업장의 전기 고장을 발견하면 작업자가 즉시 수리한다.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작업자가 즉시 수리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했죠. 전기 고장 발견하면 즉시 상위자에게 보고하고 또 관리자나 전기기사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하수구에 유리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얘기했었고, 또 소화기 비치 장소 꼭 알아야 되고, 고객에게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피복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전원을 차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것으로 지금 애완동물 미용 안전위생관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번 이제 수업에 고객상담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 수업에 고객상담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